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지난 7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은 68.7%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89.5%포인트로 거의 90%에 육박했는데요. 고금리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 경착륙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통, 오늘은 새로운 개발에 대한 알짜 정보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분석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통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정보통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킹스맨이시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전무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김대진입니다. 자, 요즘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조금은 조금 더 활성화되기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시장에서도 물밑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지역들, 상품성 이런 것들을 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것을 해야 안전하고 보다 기대 수익을 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또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그 지역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역세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대신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이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아파트를 이제 가기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바로 현금 주고 사시는 거, 그리고 대출을 안고 사시는 방법이 있고,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얻는 방법이 있죠.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는 제 마지막인 후자가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비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많이 이 시중에 많이 얘기가 나돌고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이다,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다, 신속통합개발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마다 권리 산정일도 다르고 언제 어떻게 사야 안전한지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 가장 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리 산정일인데요. 그 권리 산정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떤 정비 모델보다도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그 혜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또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내용이라서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만큼 또 파격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도 칭하기도 하고요. 역세권 시프트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비 모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다른 상품들보다도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을 보여지는 부분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왜 역세권이라는 얘기가 붙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운 정비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활적인 인프라 시설들은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트라든지 또 뭐 백화점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지 조건들은 다 갖추고 시작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모델 사업들보다도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이 지금 개선이 됐는데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목적이 바로 이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즉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에 내가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고 받는 금액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대하는 부분보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속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진전이 더디게 되고 공급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실 역세권 시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 모델 사업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완화를 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좀 개선되는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개선되는 내용들은 뒤에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이제 공급하고자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그런 정비 모델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97개의 사업지가 진행이 돼 있고 3만 세대가량 좀 넘는 수준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대상 면적 기준이 조금 많이 좀 분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이반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공급적인 부분들의 면적이 뭐 천차만별이에요. 뭐 역세권 시프트 350m, 250m라고 하더라도 그 면적 자체가 면적 기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지역도 있고 만족하지 않은 지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만족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너무나 넓은 거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해서 이렇게 구역을 쪼개놓은 거예요, 이제. 개정된 부분이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쪼개놓은 겁니다. 물론 지자체나 또는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10,000제곱미터 정도 가량의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물론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10,000제곱미터 정도 가량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 신축에 대한 그런 비율 자체가 몇 %가 되든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단 전체적인 면적, 토지 면적 안에 노후도가 50% 이상만 진행이 되었다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의 비율 자체가 총 면적 안에서 15% 이상이 넘어간다면 이반을 시킬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즉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신축 비율, 신축 쪼개기 이런 것들, 지분 쪼개기 한 이런 면적 이런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이 많으면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비례율이나 조합원들의 이익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나온 것 같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토지 등 소유자의 뭐 50% 이상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토지 면적의 40% 이상이 추가적으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대상지에 20m 도로가 넘는 그런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로변. 그런 연접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20m 이상 도로변을 끼고 있는 대상 면적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m 정도라고 보시면 왕복 6차선 정도 그 정도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뀐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개정이 사실 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개정안을 신설할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권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 정비 모델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재개발 정비 모델 사업은 신속통합도 아니라 모아타운도 아니라 이 역세권 시프트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지자체가 지금 이 역세권 시프트를 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역세권 시프트를 계속해서 지자체나 또는 정부 자체에서 밀고 있느냐.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용적률 상향을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토지 등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도 상당히 큰 수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인센티브는 줄 때 받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용적률도 완화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오히려 받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현행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 이제 준주거지라든지 3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에서 700%로 상향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잉여 용적률도 발생하지 않고요. 층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2024년도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을 현행 250m였었는데 작년에 내용들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350m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거.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반을 시키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모델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민관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정비 모델 사업이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들, 사실 중요한 부분은 노후된 30년 이상 된 건축물 30% 이상.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도 50% 이상 진행되거나 60% 이상 진행되거나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소필지에 대한 비율 자체가 40% 이상이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 약 40평 정도 미만의 소형 평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이하의 점일 이용 건축물 비율 자체도 50% 이상이 넘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동의율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지자체에서 요청이 가능하고 사전 검토 이후에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 인근된 피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특히나 요
그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뭐 이런 히스토리 그리고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좀 해야 되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제외가 되니까 그런 것들 주변에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도 조금 기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잠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민 동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시작하는 부분부터 50%가 다다르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50%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2년에서 3년 이상 넘어가는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간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이 동의율 자체가 40% 이상 넘어가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40에서 45%, 뭐 거의 다다르면 좋겠죠. 50% 다다르면. 그런 지역들을 좀 찾으셔서 비례율이 높은 지역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런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나 환경 보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산정일 제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는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싼 데다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이곳에 고층 건물, 뭐 주상 복합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완화된 정책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1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대진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이라는 주제로 김대진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1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잡아야 할 예상 지역이 어디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본 역세권 시프트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부동산 지역 분석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대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부동산 지역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우선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자, 이 지역은 구로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은 좀 많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개발이 필요한 만큼 주거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하철 역세권 반경 주변으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자체가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신도림 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근데 구로 역세권 재개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성 상당히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신도림을 건너게 된다면 여의도 라인들, 그리고 아래쪽 라인들을 좀 둘러서 가산 디지털 밸리라든지 G밸리 라인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 자, 교통 호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프라 시설 자체가
좋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만 빠르게 개선만 해준다면 이 지역은 명실상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지역을 탈바꿈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미래 가치가 좀 밝을 전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구로동은 역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처에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일자리 그리고 한강을 건너면 여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요. 저희가 앞서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던 이 역세권 재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지역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구로구 구로동의 입지에 대해서도 만나볼까요? 네,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셨으면은 좀 물론 날씨가 더워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기존에는 뭐 집에서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워낙에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로드뷰만 보셔도 충분히 지역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는 사실 투자를 하시기에는 백문이불여일견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임장활동을 필요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시면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구로동 구도심 라인들의 신속통합 라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이쪽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많고 공장, 저층 주거지들의 저층 형태들의 공장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지금 신속통합 진행이 되고요. 바로 길 건너편으로 구로역을 마주보고 있는 라인들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후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지역들인데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칭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추진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진행률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히 없어요. 생각보다 4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동의율 자체가 48%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5%, 50%에 거의 육박할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런 지역들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을 공부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되었네라고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그때 당시 임장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동네들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노후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중 안에서 예상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역세권 10부터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주가 4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수준의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높으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착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바구니에 담아두실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NC백화점부터 해서 지하철 역세권 굉장히 가깝고요. 자, 그리고 이제 H백화점이라고 현대백화점 자체가 신도림 쪽 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구로역에서부터 신도림역까지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신도림역으로는 앞으로 GTX 라인들 B노선이 이제 앞으로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광역교통망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신도림의 구도심 라인들의 재개발 그리고 구로 역세권 라인들의 노후지의 재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가 지금 다 노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 랜드마크 지역 깨끗하고 4세대 아파트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편의시설 자체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신축 아파트로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차와도 연결이 돼요. 임대차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노후지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딱 덩그러니 들어서게 되면은 그 아파트로 많은 관심들이 쏠립니다. 가격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관심이 쏠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래쪽 라인은 G밸리 라인부터 해서 가칭으로 해서 가디, 구디라고 하는데 그런 G밸리 라인들이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쪽 라인은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 라인들과도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호선 라인들을 쭉 타고 간 그 라인으로 도로로 타고 가다 보면은 여의도를 만나게 되실 거고 좌측 편으로는 서부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제2경인과 제3경인이 있기 때문에 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 구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교통망이 좋습니다.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방이나 또는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라인들의 주변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임장활동을 꼭 해보시라는 이유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안 가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요. 저층 주거지도 많이 있고요.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서 소방차 도로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화재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그죠?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그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뭐 집안 침하가 좀 일부 지역이 진행이 되는 곳이 있어서 사실 이 지역은 빨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도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의율 자체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눈으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뭐 거의 뭐 옛날에 뭐 판잣집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집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체 면적을 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축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이고요. 이 안쪽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이 안쪽 라인을 보시면 다 4층 이내의 저층 주거지들과 화재에 취약한 그런 현충물들을 보여주고 있고 도로망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지역들이 돼야지 어떤 데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 정말 빨갛습니다. 그렇죠? 정말 빨갛기 때문에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위에도 취약하고 여름에도 취약하고요. 이 지역은 노후도가 보시는 것처럼 82%를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워낙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KB 부동산 신탁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2차례 벌써 이미 주민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율 자체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거 있죠. 이 재개발 보실 때 비례율 보셔야 된다. 서울의 기본적인 평균 자체가 110 정도가 나오는데 이 구로호동 같은 경우에는 198%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건 서울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현수막에 이런 내용들만 신탁 방식이다 뭐다 이런 것들만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 와서 보시면 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1군 사업군 1군의 그런 시공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GTX 노선도 바로 신도림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적인 측면도 상당히 다른 어떤 노선도 아니라 GTX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장점들이 많은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조합원들도 그리고 그런 지자체도 상당히 서로가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정말 예전에는 과거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얼마만큼의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두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적으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4세대 아파트가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만큼 4세대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다를 겁니다. 지금 조식 서비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탈바꿈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많은 지역에서 특히나 이 구로 쪽 라인들은 너무나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들에서 하나둘씩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눈으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구로 역세권 개발이 담겨 있는 지역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이런 지역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설령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오셔서 눈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로동의 입지와 호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1호선 구로역 주변에 상당히 노후화가 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역세권 시프트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GTX 비노선이라는 교통 호재 그리고 용산이나 여의도 등 각종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로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의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되고 또 예상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얘기가 많았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이 약 투룸 정도, 1.5룸이나 좀 투룸 사이즈 1.5룸, 예, 그리고 뭐 투룸 정도 사이즈를 보셔도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억 8, 9천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한 2억 3천에서 5천 정도, 많게는 2억 6천까지 나타나니까 참고하신다면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대 중반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 가치가 높은, 기대 수익이 높은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3천에 10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대략 한 1억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구로구 되겠습니다. 네, 구로동 다세대 주택은 전월세 모두 약 1억 초중반에서 여러분들이 실투자 금액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만나본 다세대 주택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김대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다음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2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노량진의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각광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동작구 노량진동의 입지 분석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노량진, 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지역이죠.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을 놓치셨다면 노량진을 보셔야만 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은 가격이 좀 있어요. 네, 부담스러운 금액대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2억 5천대에서 6천대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6억 정도 들어가죠. 최소 5억대 중후반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저희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 이렇게 변할 거다. 개발 백화점이다. 가격 이렇게 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노량진이 그런 지역 중 하나예요. 노량진도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입지가 말해주거든요. 용산 발 아래 있고요. 발 아래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빼려고 하겠습니다. 용산 아래쪽 라인에 있고요. 그죠? 한강변 라인들이 걸치고 있습니다. 수변쪽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은 사실 이런 한강 라인들은 어디 옮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의도 라인들, 강남 라인들, 용산 라인들 왜 비싸요? 네, 다 한강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노량진도 그런 지역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입지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1급지, 3급지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거의 배우 주거지 형태들의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들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권령 자체들이 한 1970년대, 8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상당히 개발이 더뎠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대규모 뉴타운과 같이 더불어서 일부 조금 빠져있는 지역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투자하시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역들도 가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까마면 까말수록 상당히 노후도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이렇게 길을 잘라서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 진행하는 곳이니까 자, 여기를 제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죠? 여기도 충분히 지금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 신축이 되어야만 하느냐, 신축 아파트가 되어야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상도동이라든지 흑성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노량진 쪽 라인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저층 주거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질, 질적인 이런 부분들에서는 필히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거는 그런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뭐 교통에 대한 그런 호재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니까 뭐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고향 창릉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노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신촌 라인들까지도 연결되는 서부선. 그리고 용산의 개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고 이제는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해서 정말 삼척동자들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용산 하지 않을까 싶은 날. 용산은 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알만한 지역이고요. 이 바로 아래에 한강대교 넘어서면 바로 있는 곳이 노량진이죠. 그래서 용산이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한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 노량진이기도 하고요. 여의도의 재건축 남아있죠. 강남의 재개발, 물론 뭐 재개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압구정 라인들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여기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전방위적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든지 용산만 두 개만 잡고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룸인데요. 자, 이게 금액이 예전에 그 용산의 서계동, 청파동 일대의 금액이었습니다. 불과 한 4년 전 가격이죠. 4억 6천, 7천 정도라고 하는 거. 이 금액대 전세 금액이 2억대 초반 중반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2억대 중반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노량진이 딱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대략 한 2억대 초중반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 한 2억에서 2억대 초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투자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 이 지역은 신축이 앞으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땅도 없거니와 파시는 분도 없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노량진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 재개발되면 비싸지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럼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입니다. 물건들이 상당히 귀하고 얻기도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이 정도 낮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가서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해요. 그래서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노량진동 되겠습니다. 네, 노량진동의 입지와 호재 그리고 시세 분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이 높은 값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노량진 역시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노후도가 높아서 신축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부선 추가 확정 노선, 용산 국제 업무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호재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 노량진동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본 동작구 노량진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1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동작구 노량진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다음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삼동, 말만 들어도 이미 좀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강남 역삼동, 강남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1번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어게인 강남, 분명 돌아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미리 선취매 해놓으신다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곳 어디 하나 못지않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 빠져나가는 수요들보다는 그런 땅이 워낙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한정되어 있는 땅 위에다가 뭔가를 지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금액은 뭐 비싸겠죠. 뭐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땅들도 많이 희소하지만 나온다고 봤을 때는 더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신축들보다는 한 2, 3년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좀 좋은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역삼동은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에요. 원스톱 라이프 뭔지 아시죠? 쓰레빠 끌고 나오면은 바로 앞에 마트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원스톱 라이프 다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임차 수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테헤란로 라인들의 봉은사로 라인들의 그 수많은 임차 수요가 바글바글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도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나 좋은 강남인데 그렇게 또 개발을 해요. 그렇죠?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삼성동 이런 GB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계속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뭐 수서 역세권 라인들도 좀 개발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묻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경부고속도로의 개발, 뭐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개발, 뭐 이런 것들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개발들이 하나씩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발들로 인해서 그런 낙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바로 이런 지역들이 안정적인 투자 수요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은 낙폭이 좀 진행이 되어 있고 아직은 조금 덜 올랐을 때 미리 선취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인프라까지 잘 갖춰진 강남구 역삼동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세한 입지 분석 만나볼까요? 입지 중요하죠. 자, 일단은 맨파워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전국에 1,800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요.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늘어났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물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는 월세에 대한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일자리가 많고요. 1, 2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소형 주택들이 많이 있느냐? 많이 공급할 수가 없는 지역 아니에요. 왜요? 땅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들이 높아지고 1, 2인 가구들이 많아지는 지역이니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점점 희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왜 희소해질 수밖에 없느냐. 지하철 역세권은 한정되어 있죠. 역세권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역삼역이나 뭐 인근에 위치하는 강남역, 선릉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권역이 많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주택가들도 많이 없고요. 대부분 다 오피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 형태들을 띌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반경 2호선과 9호선,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 역삼동이 거의 한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동 개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테헤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니까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우측으로는 삼성동 개발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 또한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B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임차 수요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현대차 15개 계열사가 포함돼서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개발이고요. 그 지하로 또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교통적인 측면이고요. KTX, GTX, 위례신사선 등등의 광역, 지역 철도, 그리고 버스 터미널, 환승 터미널까지 다 완성되기 때문에 이곳은 명실상부 서울 중심부의 허브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신분당선, 용산까지 이어지고요. GTX 노선, A 노선과 C 노선이 강남으로 들어가고요. 위례신사선, 강남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역의 금액대가 얼마냐? 4억대 초반입니다. 1.5룸에 8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에는 2천에 130에서 14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대 초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강남 3구의 유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호재와 입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1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